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온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본 적 있죠? 막 삶아서 아주 뜨거운 달걀을 빨리 식히려고 이렇게 찬물에 퐁당 담가두는 경우요. 자,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뜨거운 달걀이랑 차가운 물의 온도는 각각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런 되게 평범한 현상 속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건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실험 결과예요. 그래프를 보면 뜨거운 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이 빨간 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반면에 찬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파란 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쭉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 안정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왜 이런 온도 변화가 생기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열 때문인데 이 열은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어디서 어디로? 네, 바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서 결국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 그래서 더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 최종 상태를 우리는 열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열이 평형을 이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열평형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물체의 온도는 사실 그 물체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뜨거운 물체의 입자들은 아주 정신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반대로 차가운 물체의 입자들은 움직임이 훨씬 둔하고 느립니다. 자, 이제 이 둘이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쪽에 있던 활발한 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차갑고 둔한 입자들과 꽝 하고 부딪히겠죠. 이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던 입자들은 조금 느려지고 둔하게 움직이던 입자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좀 더 빨라지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모든 입자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지는 거죠. 바로 이때가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열평형 상태가 되면 열의 이동이 아예 멈추는 건가 하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흔히들 열평형이 되면 열의 이동이 완전히 멈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멈추는 게 아니고요. 두 물체가 서로 똑같은 양의 열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온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운 내용에서 딱 3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입자 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입자 운동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그게 바로 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 즉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바로 열평형입니다. 이 열평형 원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것도, 또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을 담가두는 것도 전부 이 열평형 원리를 이용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체온을 재거나 할 때 온도계의 눈금이 멈추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온도계가 내가 측정하려는 대상과 온도가 똑같아지는, 즉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아주 과학적인 시간이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